자, 등비수열 예제 문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을 끝까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만 좀 짚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4-1번 문제. 제2항이 9고 제5항이 243인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첫째 항과 공비 R을 구해라. 2항이 9이고 5항이 243이면 2항에서 5항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3번 곱했겠죠. 따라서 9에서 243,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고 243은 3의 5승이잖아요. 따라서 R은 3이다. R이 3이면 A 두 번째 항이 바로 초항 A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잖아요. 따라서 초항도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항 AN을 구해라.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3의 n-1승이므로 3의 n승이 됩니다. 로그 밑이 b인 로그 b의 진수 a1부터 a10까지 합이므로 곱은 a1부터 a10까지의 곱이 되겠죠. 그 값이 55를 만족하는, 즉 A1, A2, A10까지의 곱이 B의 55승이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 A1은 3의 1승, A2는 3의 2승, 3의 1승부터 3의 10승까지의 곱이므로 3의 55승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B는 3인 걸 알 수 있죠. 4번 좀 계산 문제네요.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 일반항 AN이 3의 n승이라고 했는데 그게 만은 10의 4승이죠. 보다 커지는지 알고 싶다는 건데, 3은 보시다시피 로그 3이 0.4771이므로 3은 10의 0.4771승이고 3의 n승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4771n이 4보다 커지는 n을 구하면 됩니다. 필수 문제 14-2번.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등비 수열일 때 C에는 AN과 BN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C1, C2, C3를 나올 때 일반항 CN을 구해라. 단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는 모두 0이 아닌 정수이다. 이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자, 등차 수열 AN을 CN-BN으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A1은 C1 2 빼기 B1이고요. A2는 C2 5 빼기 B2인데 B2라는 것은 B1의 R이죠. 그럼 B1을 그냥 B라고 씁시다. 그 다음 A3는 C3 17-B의 R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 등차 수열이므로 A2-A1, 즉 5 빼기 BR에서 2 빼기 B를 뺀 것은 공차 D와 같고, 그것은 A3 빼기 A2, 즉 17 빼기 BR 제곱에서 5 빼기 BR을 뺀 것과 같은 거죠. 자, 이게 공차다. 양변, 이거와 이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해 봅시다. 일단 좌변은 3 더하기 B에 빼기 R 이렇게 정리하고, 우변은 12에 더하기 BR에 1 빼기 R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한번 넘겨볼까요? 넘기면 아니야, 요렇게 넘기는 게 낫겠다. 그러면 B에 1-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을 넘기면 9가 되겠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첫째 항과 공비, 즉 B도 정수고 R도 정수라고 했습니다. B와 R이 모두 정수일 때, 따라서 B는 9의 약수, B가 만약에 1이면 1-R의 제곱은 9가 돼야 되겠죠. B가 3일 수는 없겠네요. 얘가 3이면 얘가 3인데 정수가 될 수 없죠. B가 9면 요거 1인 거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 빼기 R 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요.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B가 1이라는 것은 1-R의 제곱이 9니까 1-R의 값은 풀마 3이 되겠네요. 따라서 R은 1 더하기 3 또는 1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만약 B가 9였다면 1 빼기 R은 풀마 1이 됩니다. 그러면 R은 0이거나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면 2가 돼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째 항과 공비는 모두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0 나온 거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1일 때 R이 4인 것과 R이 마이너스 2일 때, B가 9인데 R이 2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다 하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랜덤하게 B가 9일 때 R이 2인 거 한번 해봅시다. B가 9고 R이 2다. 그러면 수열 B에는 9 곱하기 2의 n-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 D는 여기다가 B와 R을 집어넣어 보면 5 빼기 BR 18, 또 18이네요. 빼기 2 빼기 9.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7 플러스 7 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면 D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초항 A1, 여기 A1은 2 빼기 B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따라서 AN은 뭐가 됩니까? 6 마이너스 6N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N은 AN과 BN을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필수예제 14-3번.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만약 등비수열이면, 그러면 로그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보여라. 자, AN이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로그 AN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과 A의 n을 이용해서 공비를 만들 수 있는데, 각 항이 양수이므로 AN은 양수고 R도 양수겠죠.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이걸 만족할 때 로그 AN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걸 보여라는 것은 이게 n 플러스 1항째고요. 이게 n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을 이런 걸 보이라는 것은 이걸 뺐는데 상수, 즉 우리가 이제 잘 아는 D라는 값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로그 계산 법칙에 의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건 R이죠. 즉 이건 상수잖아요. 따라서 등차 수열이 맞다. 등차 수열이 맞고 공차가 얼마인가? 바로 공차가 로그 R이다. 즉 원래 수열의 AN이 등비 수열이면 로그 AN은 원래 수열의 공비를 로그 시중값, 이걸 공차로 가지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일환인 세양수 ABC와 영한인 세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A의 X승과 B의 Y승과 C의 Z승이 같다는데, 같다고 하면 우린 K로 두는 것이 좋죠. 이렇게 뒀을 때 그때 A는 K의 X분의 1승이고 B는 K의 Y분의 1승, C는 K의 Z분의 1승이 되죠. 그러한 AB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니 등비중앙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니까 요렇게 되겠죠. 즉 이 말은 Y분의 2가 X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K가 1이라면 이렇게 될 필요가 없겠지만 K가 1일 수 있을까요? K가 1이 아니겠죠. 왜? 1이 아닌 세 양수 ABC라는 말이 있었고 0 아닌 세 실수 XYZ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수열을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점화식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XYZ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문제 14-4번입니다.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정삼각형을 4개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다음 가운데 정삼각형을 오려냅니다. 오려내면 3개가 남죠. 남은 이 3개를 살펴보면 작은 조각 1개는 원래 주어져 있던 모양의 4분의 1인데, 그런데 3개가 남으니 결국 4분의 3만큼 남게 됩니다. 이게 제1회 시행 후 남은 부분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 2회째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각 변의 중점을 이어, 즉 각 모양을 4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를 잘라내는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4분의 3만 남죠. 즉 매 시행마다 4분의 3씩 그 전 단계의 4분의 3만 남는 그런 시행을 하는 셈입니다. 제 10회를 시행하게 되면 처음의 처음 넓이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처음 넓이의 4분의 3의 9승만큼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처음 넓이에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처음은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4-5번 등비수의 합 S를 구해라. 1번은 초항이 1이고 A를 초항이라고 두겠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따라서 1-R분의 초항은 1이고 공비 1-마이너스 3분의 1에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입니다. n개가 아니죠. n 플러스 1개입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 주는데 분모가 3분의 4이므로 4분의 3의 괄호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뭐 더 이상은 정리할 게 없어요. 그 다음 2번은 사실은 이 문제는 복소수 할 때 많이 했었죠. 4개 연속하는 거를 더해주면 0 된다 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총 51개의 항이 있고 4개씩 묶으면 3개만 남겠죠. 바로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만 남습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답은 i가 돼야 되는데, 문제의 의의는 등비수열로 볼 수 있으니 등비수열 합공식 한번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초항을 1, 공비를 i라고 둘 수 있고, 그러면 1-공비분의 초항의 1-공비의 항의 개수 51개 잡아주면 요거를 정리하면 또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세 번째 문제는 초항을 x라고 보고 공비를 x 더하기 1분의 1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r분의 초항의 1-r의 몇 승?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n-1이 n개 있네요. 따라서 요 분모가, 요게 분모 자리가 요게 x 더하기 1분의 x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1을 곱할 때 요걸 일단 보시면 요 x랑 요 x는 약분하면 사라질 거니까요.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1을 곱해서 x 더하기 1에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의 n승, 이렇게 정리해주면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14-6번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은 1이고 그 다음 뭐 이런 점화식,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런 모든 항이 0인 수열이 있다. 자, 일단 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저 관계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분모에 an 플러스 1과 분모에 an이 있으니 양변에 an과 an 플러스 1, 양변에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하여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an에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이 부분이 an분의 1 더하기 an이죠. 그러면 an은 약분되어 사라지고 2배의 an 플러스 1에 1 플러스 an,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an의 제곱 더하기 an, 2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2 an의 an 플러스 1. 생각해보니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죠? 자, 1 플러스 an과 1 플러스 a이 있는데 a는 양수이므로 둘 다 0이 아니죠. 똑같은 수. 약분을 하고 나면 an이 2배의 an 플러스 1인데 그 말은 뭡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그 전항의 2분의 1배이다. 바로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그런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므로 여기 가운데 있는 Sn은 뭐가 됩니까? 1 공비분의 1 공비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게 1.999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에 대해서 좀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2분의 1이므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2로 나누어주면 2분의 1.999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로그 2를 0.3010으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걸 노렸겠죠. 2가 10의 0.3010승이다.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10의 마이너스 0.3010승이야. 즉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해 보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몇 승 하면 1에서 뺀 값이 요거보다 커질 수 있을까? 자, 2분의 1.999 그러니까 2분의 2에 거의 가깝습니다. 1에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 놓고 할까요? 자, 1을 뺍니까? 1을 빼면 2분의 마이너스 0.00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즉 2분의 1의 n승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0.00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2분의 0.001은 2000분의 1입니까? 자, 그럼 2분의 1을 10승하면 1024분의 1이죠. 2분의 1을 11승하면 2048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승을 하면 등호가 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 안 하고 11승을 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죠.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죠. 11부터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예제 17번. 초항이 A고 공비가 어린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80이다. 즉 SN이 80입니다. 그중 최대항이 54이다. 최대항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공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첫째 항이 최대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항이 최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가 좀 나뉘어지겠네요. 여기 공비가 0보다는 큰데 1은 아니다. 양수를 계속 곱해 나가니까 양수를 곱한다고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수 2분의 1 같은 걸 곱하면 적어질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첫째 항이 양수였고 공비가 양수니까 계속 양수가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최대항은 제일 큰 쪽에 있을지, 그러니까 AN이 54일지 아니면 A가 54일지는 경우가 나뉘어집니다. 이제 AN이 54, 제일 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비가 0보다 그냥 큰 수준이 아니고 1보다 컸겠죠. 그래서 진짜 제일 커지는 거고, 첫째 항이 54였다는 거는 공비가 0하고 1 사이의 값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경우가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째 항부터 제 2n항까지 합이 6560이다. S 2n이 6560이다. A와 R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SN은 뭐냐? R-1분의 초항의 R의 n승-1 S의 2n은 똑같이 R-1분의 A의 R의 2n-1 그러면 이 둘을 봤을 때 여기는 R의 n승 더하기 1을 곱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이 바로 6560을 80으로 나눈 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82가 돼야 되고 R의 n승은 81입니다. 자, R의 n승이 81이란 말은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R이 0과 1 사이에 있었다면 1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면 R의 n승이 81이고 A의 n승은 54다. 그러면 A의 n을 다시 써보면 A의 R의 n-1승이 54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R의 n승을 이용할 수 있게 여기다가 양변에 R을 곱하면 54R이 되고, 즉 81A가 54R이 되겠네요. 그러면 A와 R의 B가 A는 81분의 54R 99, 81, 3분의 2R입니까? A는 3분의 2R이 됩니다. A가 3분의 2R이면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요 식에 보면 SN에 대입해 보면 R의 n승이 81이었는데 그럼 요게 80이잖아요. 즉 요 식을 대입하면 R-1분의 A에다가 80을 곱한 것이 80이니까 R-1분의 A가 1이었던 거죠. 즉 A가 R-1이잖아요. 요게 R-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R이 1이니까 R은 3이고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열 A의 일반항. 자, A는 S의 n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이 되고 10의 n승 빼기 1에서 10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 되어 결국 10의 n 마이너스 1승 1 빼기 10이 되죠. 뭐 잘못 적은 거 있네요. 뭐 잘못 적었죠. 여기 아니죠. 10의 n 마이너스 1승에 10 빼기 1이죠. 따라서 9 곱하기 10의 n-1승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 그 다음 A1은 S1이죠. S1은 10 빼기 1, 9가 됩니다. 그리고 요 위의 식에도 n에 1 대입해보면 9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N을 9 곱하기 10의 n-1승이라고 그냥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SN이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그때 수열 A이 등비수열이 될 조건이 뭐냐? 자, AN은 SN 빼기 SN-1입니다. SN은 P의 R의 N승 더하기 Q고요. S의 N-1은 P의 R의 N-1승 더하기 Q입니다. 정리하면 P의 R의 N-1승에 R 빼기 1이 되겠죠. 이건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 A1은 S1입니다. P의 R 더하기 Q가 됩니다. 요 식에다가 N에 1 대입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요거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N에 1을 대입하면 P의 P라고 했는데 왜 R을 썼죠? P의 R-1이죠. 그것이 PR 더하기 Q랑 같아져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P 더하기 Q, 마이너스 P랑 Q가 같아야 되죠. P 더하기 Q가 0입니다. 즉 SN이 말이죠. P의 R의 N승에 Q가 마이너스 P 요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으면 수열 AN은 등비수열입니다. P 더하기 Q가 0인 것이 바로 등비수열 조건이 되겠습니다. 14-9번 1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월이율 0.2% 매월 복리로 계산한 적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매달 최소한 얼마의 부리금 돈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넣어야 2년 후 만기일에 원리합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가? 자, 타임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타임라인을 어떻게 그리냐? 월마다 넣죠. 최초에 넣는 그게 있죠. 최초에 제일 처음에 넣었을 때 그걸 숫자 1로 표현하고 매월 초에 넣는다고 합시다. 뭐 언제 넣는다 그런 말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1월 1일 00시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걸 1초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서 1초, 2초 할 때 그 초가 아니에요. 1월 정말 시작하자마자 초 그걸 말하는 거고 2초, 3초 이렇게 해서 돈을 넣습니다. 근데 얼마 넣어야 되는지 묻고 있죠. 얼마를 넣을래 물었으니까 x 이렇게 똑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넣다가 얼마나 넣냐? 2년 동안 넣습니다. 2년이면 24개월이죠. 24개월째 초에도 x1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금을 마지막 부리금을 낸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니까 25초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24 말로 쓰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게 그 달에 시작하자마자 00시였다면 요건 그 달 말에 자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4말 그때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기, 요게 만기입니다. 만기. 2만기 아니고요. 만기. 이 적금 끝나는 날, 만기일. 자, 이때 계산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 모든 돈들은 각 시점에서는 X1이라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만 사실은 가치가 다 다릅니다. 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결정하는 거죠. 이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24말이라는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요 금액의 가치는 X가 아닙니다. X의 월이율 0.2, 즉 1.002가 곱해진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던 X는 어떨까요? 요거는 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아니라 1.002를 두 번 곱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가치들을 다 이 시점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쫙 다 더한 것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기일날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 값이 1000만원 이상이 되고 싶다라는 계산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X로 묶으면 1.002 더하기 1.00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항이 총 24개니까 1.002의 24승까지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즉 공비가 1.002이므로 0.002분의 첫 번째 항 1.002에 1.002의 항의 개수 24승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곱한 게 1000 이상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고, 1.002의 24승은 여기 1.049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은 계산 문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14-10번 비슷한 얘기입니다. 월초에 1초라고 하겠습니다. 1초에 A1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말입니다. 그때부터 일정한 금액씩 2말, 3말 계속 갚아나갑니다. 얼마씩 갚을까? X1, X1, X1 갚아나가다가 N개월이니까 N말에도 X1을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갚으려고 한다. 자, 타임라인을 그렸으면 시점을 정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게 일종의 만기일입니다. A를 빌렸는데 이 금액 A는 이 시점에서는 A가 아닙니다. 바로 A에 한 달 지날 때마다 월리율 R이 붙으므로 1 플러스 R배가 됩니다. 매달 1 플러스 R배씩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됩니까? 바로 N번 곱해집니다. 내가 빌린 금액은 A가 아니라 결국 이 시점에, 만기일 시점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 가치를 내가 불입한 이 금액들로 채워야 되죠. 마지막에 넣은 X는 그 자체로 X입니다. 마지막에 넣은 것 자체는 X입니다. 그 전에 넣은 X는 X가 아니죠. 바로 월리율 1 플러스 R배가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R배가 됩니다. 1 플러스 R의 제곱배가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총 몇 번 넣었습니까? N번 넣었죠. N번 넣었으니까 N-1승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공비에 1을 빼면 R분의 공비 빼기 1을 한 겁니다. 공비 빼기 1. 초항은 1이고 공비 항의 개수 N 빼기 1. 자, 밑줄 치인 부분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린 X를 알고 싶은 거죠. X는 이걸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의 1 플러스 R의 N승의 A 해서 이렇게 갚아주면 된다. 뭐 더 이상 정리를 할 게 있나요? 딱히 없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4-11번 금년부터, 금년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올해, 지금 올해, 지금 올해, 예, 올해 매년 말에, 올해부터 매년 말에, 그래서 그걸 1말이라고 합시다. 1말에 A1씩, 2말에도 A1씩 해서 N말에도 N년 동안이니까 A1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습니다. A1씩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올해 초에, 1초에 한꺼번에 X1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X1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금이라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달 찔끔찔끔 받아서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N년 동안 받는 겁니다. N년 동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가산을 탕진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들을 그냥 더한 값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X1이라는 가치를 이 마지막 만기일 시점으로 계산이 되면 이 X는 현재 시점엔 X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는 X가 아니라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R, 1 플러스 R이 n번이나 곱해진 값이 이 시점의 X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랑 뭐가 같아야 되느냐, 여기 있는 A1씩 찔끔찔끔 받은 것들. 그런데 A도 마지막 A는 그냥 A의 가치를 가지지만 그 전에 A는 A가 아니라 1 플러스 R배가 된 것이고 1 플러스 R의 제곱배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n개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즉 x가 얼마냐 묻는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되는데 요거는 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하면 된다. 똑같죠?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 타임라인을 그린다는 거 요걸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